여러분, 잠시 시간을 되돌려 197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1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7,000원, 비싼 곳은 10,000원을 훌쩍 넘깁니다. 50년 사이에 가격이 무려 70배에서 100배가 오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짜장면이 50년 전보다 100배 더 맛있어졌을까요? 혹은 100배 더 양이 많아졌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짜장면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아는 그 맛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은 짜장면이 아니라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돈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물건값이 올랐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인플레이션의 본질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지갑 속의 돈을 아무도 모르게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오늘 이 10분 동안 이 도둑이 어떻게 우리 돈을 훔쳐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하는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단어는 구매력입니다. 구매력이란 말 그대로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행에 1억 원을 저금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통장 숫자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이 1억 원일 겁니다. 하지만 그 1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평수 혹은 살 수 있는 자동차의 대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힘이 약해진 것이죠.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화폐 환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통장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내 재산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구매력은 매년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 물가가 매년 3%씩 오른다면 여러분의 돈 가치는 약 24년 뒤에 절반이 됩니다. 오늘 1억 원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을 24년 뒤에는 2억 원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저축만 하는 사람은 가만히 서서 뒤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은 대체 누가 보낸 걸까요? 범인은 바로 통화량의 팽창입니다. 경제 시스템에서 돈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의 양은 일정한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갑자기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흔해지니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반대로 물건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앙은행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혹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찍어냅니다. 특히 지난 팬데믹 시기처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돈이 풀렸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에 풀린 돈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강력한 고물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수도꼭지를 열어 돈을 쏟아붓는 순간 우리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의 희소성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조절한다고 말하지만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는 언제나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동반해 왔습니다. 즉,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사고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설계값인 것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소득이 늘고 그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 물가가 완만하게 오르는 것은 건강한 경제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임금이 급격히 올라서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오르는 경우죠. 이럴 때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만 많이 들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더 나아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재앙도 있습니다. 역사 속의 독일이나 최근의 베네수엘라처럼 물가가 통제불능으로 치솟아 아침에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는
돈이라는 종이 조각이 신뢰를 잃었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신뢰가 사라진 돈은 더 이상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도둑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물건을 훔쳐가지 못하게 안전한 금고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실물 자산으로의 전환입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종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땅, 건물, 금 같은 실물 자산은 그 가치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금이 더 귀해져서라기보다 금을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종이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식입니다. 우량한 기업은 물가가 오르면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즉, 인플레이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좋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지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심해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든 기술과 능력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값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게 뛴다면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현대 경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금 통장만을 맹신하며 현금을 쥐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도둑은 매일 조금씩 우리의 미래를 훔쳐가고 있습니다. 1970년대의 100원이 지금의 8,000원이 되었듯 지금 여러분의 8,000원도 미래에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결국 경제적 자유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번 가치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얼마나 잘 방어하고 증식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녹아내리는 얼음 위인가요? 아니면 단단한 성벽 아닌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작은 열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 금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